비트코인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고점 자리를 보다 더 빠르게 넘기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주말간에 31K 고점 자리를 넘겨주고 비트코인이 31.4K를 터치하는 움직임이 나와주었었는데, 제가 저번주 유튜브에서 브리핑 전달드렸던 게 비트코인은 매도 준비 중이다, 비트는 31K를 넘어가는 자리부터 매도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거는 알트코인이다. 유튜브는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다 보면은 시간적인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새벽같이 변동성이 있는 자리에서는 가장 빠르게는 제가 비트갱스터 관점 공유방에다 전달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6월 24일 토요일 새벽 2시 4분에 비트가 31K를 넘기는 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비트코인 50% 비중은 매도로 들어갔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비트 상승이 좀 빠르게 나와주어서 그 앞으로의 상승이 조금은 짧을 수도 있겠다. 저번 주는 상승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주 브리핑을 다뤄드렸었는데, 오늘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그 내용으로 브리핑으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떤 투자를 하던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번 주 브리핑보다 이번 주 브리핑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투자에 정말 많은 도움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유입니다. 비트는 현재 구간에서 제가 보고 있는 최대 고점 자리를 테더 도미넌스의 채널의 상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자리다 라고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테더 도미넌스를 크게 봤을 때는 결국 저는 지금의 채널형의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하락하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하락하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주면서 또 다른 상승하는 상승 채널을 그려보는 것을 예측을 해보고 있다. 현재 구간을 과거 22년도 9월달에 나왔던 것처럼 지금 구간은 상단부를 테스트하러 가는 그 작업 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주에도 브리핑으로 전달드렸던 게 31K 고점 자리는 분명히 넘겨주는 상승은 나와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도 지금의 채널의 하단부, 자 지금 이 상단부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아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 도미넌스 내시한봉 기준으로도 현재 자리에서 상승 다이버스가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좀 반등분이 나와주고 있고, 주말간 토요일날 지금의 저점 자리를 만들어주면서 비트코인 50% 매도로 들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을 전체 비중이 아니라 50%만 매도한 이유는 저점을 낮추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횡보를 가져준다면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도 횡보하면서 그 저점 자리를 낮춰주면서 추가적인 비트코인이 고점을 한 번 더 넘길 수 있는 그 상승의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는 그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저점을 낮추지 않는다의 기준이 비트코인 기준으로 29.2K부터 29.5K입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제가 보고 있는 두 번째 매도 자리입니다. 29.2부터 29.5K 라인.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테더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횡보를 구간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지금의 하단부 라인까지 추가적인 그 반등폭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지금의 채널의 상단부를 크게 깨고 내려오는 하락은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이 채널 아래에서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진행 중인 6월달의 월봉을 보면 월봉은 좋습니다. 긍정적인 캔들을 보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캔들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직전에 음봉 자리를 전체적으로 양봉으로 되돌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에 나왔던 이 고점 자리까지 넘기는 캔들이 나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월봉 캔들 기준으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29.2K 라인 밑에서 봉이 마감된다라고 하면은 작년 22년도 1월달의 캔들의 모양을 봤을 때 과거랑 지금이랑 동일하게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이 음봉 크기가 과거 22년도 1월달의 음봉 크기랑 동일하진 않지만, 분명 그 크기는 작지만 22년 1월달에 나왔던 월봉처럼 자 이때의 음봉 자리를 완전히 되돌리지 못한다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지금의 음봉 자리 위로 양봉으로 올라줄 수는 있겠지만, 과거처럼 해당 자리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만 달아준다고 하면 자 이때도 캔들이 올라와서 몸통으로 위에 있었을 때는 더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월봉 마감 기준으로 만약에 지금 자리를 윗꼬리 형태로 캔들의 몸통이 마감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좀 더 눌릴 수 있겠다라는 그 월봉의 관점에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자 월봉보다 좀 더 작은 캔들을 봤을 때, 주봉상으로 봤을 때 직전의 고점 자리를 이번 주에 넘겨주면서, 자 저번 주가 되겠죠, 저번 주에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면서 비트가 고점은 넘겨줬지만 그 RSI 지수 매수세가 쉽게 따라붙지 못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자칫하면은 주봉상 하락 다이버스가 충분히 걸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큰 반등은 아니어도 적어도 주봉상 음봉보단 양봉이 뜨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거고,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주면서 윗꼬리를 채워주면서 RSI 지수를 계속해서 높여주는, 이 RSI 지수를 한 번 더 고점을 높여주면서 조정이 나와주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형태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봉상 크게 눌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만약에 지금의 형태로 마감이 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지금의 위치 안에서는 단순 숏스케징 뒤에 다시 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열어둬야 되는 그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29.2K랑
29.5K 라인에서 비트코인 나머지 절반에 대한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 다른 하나는 제가 저번주에 비트코인 현재 구간을 2023년도 3월달의 차트랑 3월달의 차트랑 지금의 차트랑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움직여준다면 급등 뒤에 나와줬던 첫 번째 음봉, 지금의 이 아래 꼬리, 지금의 이 자리가 현재 자리 기준으로 지금 이 자리가 29.5K입니다. 29.5K 라인, 29.5K 라인 아래에서 일본 캔들이 몸통 마감하는 걸 첫 번째로 볼 거고, 이번 달 6월달에 월봉 캔들이 29.2K 라인 밑에서 마감되는 걸 두 번째로 보면서 나머지 물량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방금 말씀드렸던 하방 관점이 아니라 이 라인 29.5K 라인을 지켜주면서, 이전이랑 동일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면서 계속해서 횡보 기간을 주면서 고점 자리를 넘겨준다라고 하면 최대로 보고 있는 반등 구간은 32에서 33K 라인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라인도 지금 테더 도미넌스 기준으로 지금의 이 하단부 라인,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로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분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테더 도미넌스가 마이너스 약 4%에서 마이너스 5% 구간, 그 구간만큼만 비트코인의 상승분이 나와준다라고 해도 현재 자리에서 4%에서 5%면은 31.5K입니다. 우리가 변동폭만 봤을 때는 큰 반등분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는 그 가격 범위를 크게 벗어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지금은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신규 진입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매도를 하고 어디서 좀 리스크 관리를 다시 해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좀 이렇게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6월 27일에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됩니다. SEC에서 정식적으로 승인이 된 거고, BITX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선 최초로 레버리지 ETF가 처음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최초로 이 파생 상품 거래가 나왔던 것들을 차트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도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으로 계속해서 그 기대감의 상승분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청이지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몇 달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승인이 될지도 아직까지 그 미지수이고, 과거 17년부터 지금까지의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되었던 그 시기를 봤을 때는 이번에 나와주는 레버리지 ETF 역시도 세력들의 입장에서 개인 투자자를 꼬시기에 너무 좋은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럴 때일수록 보다도 좀 냉정하게 그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차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파생상품 거래가 출시가 되었을 때는 좋았던 결과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좀 조심하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요즘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이 사실상 주말간에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웨이브, 그 외에도 다른 코인들도 진짜 상승분이 좀 많이 나와줬습니다. 에이브 같은 경우도 플러스, 주말간에 플러스 거의 고점까지는 44%까지 반등분이 나와줬었고, 저도 비트게인스터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일본 캔들 기준으로 지금의 검정색 선인 21선을 돌파하는 자리를 주목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기준은 다시 또 21선이 될 거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하방으로 이탈하는 자리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다른 코인들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앵커 같은 코인도 동일합니다. 크게 반등분이 나와주었고, 아직 반등분을 보이지 못한 코인들은 일본 캔들 기준으로 한테를 좀 꺾이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코인도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지금 보여드린 이 21선 위에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지, 만약에 21선 밑으로 빠지는 자리에서까지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건 분할 매수보다는 계속해서 좀 물을 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캔들 기준으로 업비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21선을 따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의 이 자리 반등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지금의 이 자리를 이탈하고 하방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저항받는다면은 그때는 보다도 그 저점 자리를 오히려 더 낮출 수 있는 그 자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지금은 그 추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뭐 그로스 코인, 비트코인 SV 계속해서 반등 나와주는 코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없을 때,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을 때 실시간으로 만약에 지금의 21선을 꺾고 내려왔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헤데라 같은 코인도 지금 보시면 일본 캔들 기준으로 플러스 17%까지 반등분을 나와줬지만 그 반등분을 전체적으로 다 윗꼬리를 남기고 내려온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캔들을 보면서 거래량도 터졌고 윗꼬리를 달아줬으니까 매집봉이다 라고도 부르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시점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봉은 아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매집봉이었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지금의 윗꼬리를 전부 다 말아 올리면서 그 가격대로 올려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헤데라를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해도 이런 캔들보다는 차라리 21선 이런 자리를 기준을 잡고 반등분을 좀 보는 게 낫지, 지금 구간에서는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코인들이나 혹시라도 21선을 아래로 하방으로 이탈하고 내려오는 코인들은 좀 조심하면서 좀 코인들을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알트코인 시황 전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추가적인 브리핑은 비트게인스터 관점 공유방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